음식 주문할 때 이 배달비 만 원이 넘어도 이용하시겠습니까? 우려가 아니라 정말 6천 원, 만 원이 현실이 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올랐고 소비자나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신 기자, 이 배달비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? 배달비 인상 요인은 다양합니다. 그런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배달 기사 부족입니다.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더를 뽑아도 계속 부족해서 지금 라이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쿠팡이츠와 배민원의 단건 배달 경쟁 때문인데요. 양사는 이제 시장 점유율 확보 그리고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 이제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서 라이더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출혈 경쟁으로 어떻게 보면 배민이랑 쿠팡이츠도 적자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한 곳만 배달을 해주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보니까 이득인 셈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배민과 쿠팡에서 일하겠다고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배달 대행 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라이더가 부족한데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수익을 보존해줘야 되겠다. 고 돼서 이제 배달비를 올려서 수익을 좀 보존해주게 된 상황입니다. 이제 세 번째로는 라이더들의 각종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배달비 인상으로 또 이어진 건데요. 특히 고용보험 도입이 배달기사 이탈로 이어지면서 라이더들 몸값 오르는데 또 영향을 줬습니다. 그러니까 배달기사 부족의 단건 배달에 따른 이 출혈 경쟁 그리고 이 배달기사 보험료가 영향을 줬다라는 네. 건데 배달기사 보험료가 배달비에 어떻게 영향을 줘요? 플랫폼 노동자들을 또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정책으로 이제 내건 게 있습니다. 라이더들의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좀 올라갔는데 정부는 이제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직종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 한 명당 한 달에 한 3만 원 가량을 사업주 그리고 라이더가 일부 이제 부담을 하게 됐고요. 또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도 또 의무화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업주와 라이더가 라이더 매출의 0.7%씩을 이제 또 내게 된 거죠. 뭐 보험료도 그렇지만 보험료 그 자체보다는 이제 라이더 수익이 정확히 집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탈세를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 소득세를 좀 내게 되면서 예전에 같은 양을 일하고도 벌었던 그 수익을 지금은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때문에 이제 배달비 인상으로 또 이 또한 보존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보험료 때문에 배달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좀 줄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소득이 드러나면서 세금을 탈루하던 게 이제 못하게 됐다. 그렇죠.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이 라이더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게 이 라이더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는 어떤 원리예요? 업계 특수성 때문인데요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. 라이더를 비롯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합니다. 이 중에서 한 80%가 이제 또 투잡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더를 투잡으로 뛰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라이더 중에는 신용 불량자 분들이 좀 상당수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통장 잔고 압류 때문에 소득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꺼리는데요. 일을 하고도 돈을 손에 쥐지 못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뭐 라이더로서도 일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겸직 문제가 또 있었군요. 네. 이렇게 배달비가 오르면 이렇게 오른 배달비 그럼 네.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? 이 라이더들의 몸값 상승이 이제 이 부담이 전가가 되면서 도미노 인상으로 좀 퍼지고 있는데요. 예. 배달 대행 업체들은 음식점주에게 청구하는 그 배달 비용을 인상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식당들의 부담이 커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들은 음식료 혹은 이제 배달비의 일부 이 부담을 좀 녹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예. 이제 뭐 식당 입장에선 배민과 같은 이제 배달 플랫폼에 우린 중개 이용료도 내는데 또 여기에 라이더까지 또 이제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라이더 비용까지 내게 되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음식을 팔고도 남는 게 없다.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일부 소비자들도 이제 불만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배달 대신 가게에 들러서 직접 포장을 해가는 고객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배달을 끊겠다. 이런 2030도 늘고 있고 또 이슈가 됐는데요.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꺼번에 배달을 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죠. 네. 이 배달비가 인상이 돼서 이게 배달 기사한테 정말 가는 건지 네. 아니면 배달 그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배달 대행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용역 업체. 네. 그쪽으로 가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뭐 상장 업체가 없다 보니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지금 보면 이 구조에서 갑은 라이더입니다.
지금 라이더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라이더를 이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이들의 몸값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이들의 지금 배달비 인상으로 이제 수익을 보전해주게 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그 배달 라이더들의 월 평균 수입이 한 3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. 예. 자료로. 이게 배달 대행 업체입니다. 그런데 이제 배민의 경우는 월 400만 원대. 주 40일 일하고 월 400만 원대여서 라이더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배달비까지 인상이 되면서 수익을 지금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의 임금은 더 올랐을 거다. 그러면서 한때 또 이슈가 됐는데요. 월 1,300만 원까지 벌었다. 그래서 의사와 맞먹는 임금이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등장할 그쵸. 정도로 네. 배달비가 올라서 그 배달 기사에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. 네. 요즘 이제 배달 업계에 보면 이제 수수료 줄이기를 위한 그런 좀 대안들 많이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뭐 네.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배달 앱을 은행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뭐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공공 배달 앱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좀 배달비를 줄이는 좀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? 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왜 그렇죠? 이들은 3사 배달 앱보다 뭐 3사 하면은 뭐 배민, 요기요, 쿠팡이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. 이들보다 낮은 1, 2%의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최저 중개 수수료다. 이건 보장은 되는데 배달비는 별도입니다. 그 이유가 이제 배달 앱은 해당 가게를 이제 플랫폼에 노출해주면서 그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받는 건데 이익을 얻는 건데 배달 특급이나 땡겨요에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입점을 하더라도 라이더들은 또 따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플랫폼에서는 이제 중개만 되고 노출 효과만 얻는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배달 대행 업체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. 이곳이 배달 대행 업체입니다. 이들과 따로 계약을 맺어야 하다 보니까 뭐 배달 앱이 다양해지고 계속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한다 해도 배달비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. 배달 앱이 아니라 배달 기사 쪽이 가격 상승 원인이라서 그렇다라는 그쵸. 거고. 그렇다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?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배달 쪽에 정부 규제가 없었는데요. 최근 이제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배달비도 오르니까 이 배달비 인상이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. 이렇게 지금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잡아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. 2월부터는 이제 배달비를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한마디로 배달 공시제인데요. 뭐 배달 앱별 수수료 정보 외에도 단건 배달이냐, 묶음 배달이냐에 따른 그 배달 방식 그리고 거리별에 따른 그 수수료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. 우선 이제 서울 먼저 적용을 하는데요. 이제 성과를 보고서 좀 더 확대한다.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대책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. 이미 배달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.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지금 신 기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배달비가 오른다는 게 배민 같은 이런 배달 앱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네.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보이는데 괜찮은 겁니까? 뭐 악재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배달 앱들을 보면요. 회사를 설립하고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 없는 그래서 계속 영업 적자입니다. 지금. 네. 하지만 이제 이들 업체는 출혈 경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죠. 쿠팡식 계획된 적자 모델이 지금 이 배달 앱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. 업이 지금 현재 10년도 안 된 데다가 이제 플랫폼이 이익 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. 지금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하겠다. 이게 바로 업계들의 방침이고요. 특히 배민은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나아가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.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. 한마디로 배달은 이들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. 인 거죠. 그리고 쿠팡이츠 또한 이제 배민의 비마트 같은 쿠팡이츠 마트인 쿠마트를 운영하면서 퀵커머스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요. 또 배민 그리고 쿠팡이츠 모두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계획된 적자다. 알겠습니다. 신선미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